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8기 새롭게 출범한 기초의회가 한 해 가장 중요한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행의정 모니터 요원들이 시의원의 질문과 공무원의 답변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에 맞춰 광양지역 시민단체는 시민 모니터 요원을 선발해 시의원들에 대한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꼼꼼하게 예산이나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또 어떤 의원님들은 질문도 좀 짧고. 광양시 의원 14명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은 9명. 방대한 시 행정 전반을 깊이 있게 검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성황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과 같이 행정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명확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도록 시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게 문제를 좀 해결해라. 꼭 꼬집고 좀 나가고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순천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순천 지역 시민단체의 요구사항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우선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사업 계획과 예산이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심도 있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 또 여전히 명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순천만 자벌드 국가정원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 할 중요 사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넘기는 것은 순천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순천시 의회가 중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기록이 남지 않는 서류식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공개 회의식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해 줄 것을 민선 8기 기초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를 박람회 재단에서 항만공사로 승계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에 따라 여수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하기 위한 이관위원회와 이관추진단이 새롭게 구성된 데 이어 어제 이관위원 위촉장 수여 등을 위한 첫 위원회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관위원회는 여수박람회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여수박람회장의 재산가액을 확정하고 여수박람회재단의 해산과 청산, 박람회 선투자금 3,700억 원에 대한 상환 방법 마련, 박람회재단 직원들에 대한 고용 승계 등 구체적인 이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아프거나 다쳐도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동안 휴가를 내기 어려웠는데요. 최근 전담 대체 인력 제도와 관련한 전남도 의회 1호 청원이 통과되고 전남교육청도 대책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4천여 명. 각 학교마다 최소한의 인력이 배치돼 교대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리 실무 담당자가 단 한 명뿐인 전남 지역 학교는 177곳에 달합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휴가를 보장받기도 어려운 인력 구조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는 지난 9월 제12대 전남도의회에 급식노동자 대체 인력제도 마련을 위한 1호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학교 급식 조리 실무사들이 휴가를 자유롭게 쓰도록 인력 대책을 요구한 것인데 전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전담 대체 인력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휴가나 또 병 치료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3월 목포와 무안 등 전남 8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10명의 조리실무사를 휴가 전담 대체 인력으로 신규 채용합니다. 해당 지역에 휴가자가 생기면 이들이 학교 급식 업무에 대체 투입됩니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요. 학교 현장에 전담 대체 인력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2023년 시범 사업 이후 2024년부터는 대체 인력 제도를 22개 시군에 전면 확대할 것을 전남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폐교가 된 뒤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이 없어 방치된 곳들이 적지 않다는 건데요. 전남 대부분의 폐교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여수 금오도의 한 캠핑장입니다. 빼어난 전망과 달리 내부에는 잡초가 무성히 자랐고 한쪽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해마다 2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얻던 곳이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지난 2000년 문 닫은 폐교를 한 농업회사법인이 위탁받아 캠핑장을 조성했는데 지난해 1월 사용기간이 끝나면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캠핑장 운영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일부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사라지는 학교 속도에 비해 폐교 활용은 지지부진합니다. 전남 도교육청 소유 폐교는 129곳, 올해만 섬 지역을 포함해 5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전체의 3분의 1인 44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85곳은 애물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활용이라는 것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리 준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민관이 협동해서 함께 지속 가능한 폐교 활용에 대한 모색이 지자체에서 매입해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고 매입비 부담과 주민 반발도 커 교육당국도 쉽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제보하고 이랬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첫째로 이제 본인들이 사가지고 딴 데다 또 팔아버리고. 현재 전남 지역에서 학생이 없어 휴교 중인 학교만 14곳. 이들 학교들도 조만간 문을 닫을 것으로 보여 갈수록 늘어나는 농어촌 폐교와 함께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앞으로 교육당국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4년 전 대법원은 일제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미쓰비시 중공업, 합리성을 찾는 정부, 주심 퇴임 이후 소식이 없는 사법부까지 지난 2018년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를 외쳤던 할머니가 다시 거리에 섰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만 4년이 됐습니다. 73년의 기다림 끝에 당시 김성주 할머니가 내뱉은 말은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만세! 의사의 만류로 병상에서 지켜봐야 해 함께 만세를 부르지 못했던 양금덕 할머니가 4년 만에 다시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쥔 할머니의 외침은 사법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사람답게 안 보지만은 죄는 진도로 갑니다. 절대 우리 한국 사람을 죄가 없습니다. 국내 자산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재항고를 거듭한 가운데 이 사건 심리를 맡은 김재형 대법관 퇴임 이후 사법부가 3개월째 감감 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정부는 외교 악화를 이유로 일본과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고 이 입장은 피해자를 만나겠다며 찾은 광주에서 사죄를 원하는 할머니 뜻에 합리적 해법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같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제 전범기업과 정부, 사법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할머니들도 시간 앞에선 속수무책이었고 원고 5명 중 생존자는 이제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뿐입니다. 할머니의 권리는 할머니의 삶은 어떤 외교적 수사와 정치적인 언사로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 이보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첫 소송을 낸 지는 10년이 됐습니다.
해마다 건강이 악화되는 할머니들이 다시 대법원에서 만세를 외칠 수 있을지는 기약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은입니다. 광양시가 민선 8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덕내, 도월지구 등 권역별 도시개발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구봉산 관광단지와 체육, 문화시설 등 생활 밀착형 SOC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기업 유치와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봉 농가의 꿀벌들이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약과 기상이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추정될 뿐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꿀벌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는 복숭아 농가의 경우 생산량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부분의 꿀벌이 폐사한 순천시 월등면의 한 양봉 농가. 겨울을 나기 위해선 5만 마리가 필요하지만 벌통엔 1000여 마리의 꿀벌만 듬성듬성 보입니다. 폐사해 텅 비어버린 벌통도 널려 있습니다. 최근 1, 2년 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꿀벌들이 벌통에서 사라져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벌집 폐사가 심각하다 보니 이미 월등면 양봉농가 17곳 중 16곳은 올해 양봉을 포기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상이변과 살충제 등을 요인으로 추정할 뿐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0번 정도 약제를 졌는데도 저도 100여 통이 죽었잖아요. 여러 가지 낭설이 있는데 어떤 딱히 정확한 원인을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꿀벌 실종은 복숭아 농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복숭아꽃 자연 수분을 위해 꿀벌 40군을 키웠던 한 복숭아 농장. 하지만 올해 꿀벌이 모두 사라져버려 복숭아 수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꿀벌 실종 소식에 인근 농가들은 벌써부터 내년 봄 수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월등면 복숭아 수확량은 지난해에 비해 30% 감소했습니다. 꽃에 수정을 못하니까 과일의 열매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기형아가 나오고. 원인 모를 이유로 꿀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양봉 농가는 물론 과수 농가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고흥 녹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날짜를 놓고 후보자 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고흥 녹동 새마을금고는 총회 결산일에 맞춰 내년 2월 중 개최하려던 금고 이사장 선거를 당초보다 70여일 앞당겨 다음 달 16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는 갑자기 선거 준비 기간이 축소돼 조합원 명부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선거에 불리해졌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재선 도전인 현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거 날짜를 잡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녹동 새마을금고는 고흥군 3개 금고 가운데 자산 1,000억 원이 넘는 가장 큰 규모의 금고입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이 해저터널 건설을 계기로 남해안시대 양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어제 자매결연을 하고 지난해 9월 국가계획으로 최종 확정된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이 건설 개통되면 생활권 통합과 관광,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두 지역은 30분대에 오갈 수 있는 해저터널을 연결고리로 동서통합을 선도하고 남해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